예. 통계적 추정입니다. 통계적 추정. 자, 얘는 첫 번째 모집단과 표본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앞에서는요 거의 모집단에서 그 평균이나 분산 같은 걸 구했어요. 그러니까 모집단은 궁금하고자 하는 자료 전체를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해서 모집단 전체를 조사해서 통계치를 뽑아낸 걸 우리 전수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모집단 애들이 쭉 있는데 얘네들을 다 더해요. 우리나라 고1 학생들 전부의 키를 다 더해서 n으로 나눠주면 이게 m이 나오고요. 이걸 우리 모평균이라고 하죠. 전부 조사해서 평균을 낸 걸 모평균이라고 하지. 그런 다음에 x1에서 m을 빼서 제곱하고 xn에서 m을 빼서 제곱해서 얘를 n으로 나눠주면 이게 모분산. 모분산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모평균과 모분산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요. 분산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예, 분산도 중요할 때가 많긴 하지만 그럴 때 이 모평균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보통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고1 학생들이 전부 한 50만 이상 50만 정도 되죠? 50만 안 되는구나. 모르겠다. 한 5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만, 40만 몇 천인 것 같긴 한데 40만이라고 칠게요. 40만 명. 근데 40만 명의 키를 갖다 다 조사를 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한 10,000명만, 아니 1,000명만 뽑자. 40만 명 중에서 1,000명 정도를 뽑아요. 그런 다음에 걔네들의 평균을 구한 거를요. X바라고 표기를 한답니다. 예? 그리고 얘를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얘가 확률 변수라는 거예요. 변수라는 건 고정된 값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값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표본 평균 값은요. 딱 고정된 값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값이 나올 수가 있어. 값돌이가 했을 때 표본 평균하고 값순이가 했을 때 표본 평균하고 성룡이가 했을 때 표본 평균이 다 다른 값이 나와요. 예? 우리는 사실 이 표본 평균을 구하는 이유는요. 얘를 예측하기 위함이에요. 예측이라고 안 하면 추정한다고 얘기하죠. 이 m을 구하면 되는데 이 m은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표본 평균 x바를 구해서 쟤를 추정하게 됩니다. 이게 이다른 사람은 통계적 추정이야. 그랬을 때 얘랑 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얘랑 얘의 관계는 비슷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x1에서 x바를 빼서 제곱한 거. 편차 제곱. 1000개에서 다 x바를 빼서 제곱한 거. 이걸 얼마로 나눌까? 이거 얼마로 나누는 게 평균 구하려고 그래. 편차 제곱 평균. 전화. 네. 평균 구하려면 얼마로 나눠야 되지? 네? 이거 얼마로 나눠야 되지? 평균 구하려고 그래. 표본이 1000개야. 1000. 네? 1000. 예, 감사합니다. 예, 999로 나눠요. 그리고 얘를 S제곱이라고 부른답니다. 예, 얘를요, 표본 분산이라고 해요. 아니, 왜 평균을 구하는데 1000으로 안 나누고 999로 나누는 거야? 그거는요, 얘를 구하는 목적이 달라서야. 보통 우리는 분산을 구하는 건요, 이 집단이 흩어진 정도를 알라고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구하는 이유는 요 표본 1000명의 흩어진 정도가 궁금해서 구하는 게 아니야.
얘를 구하는 이유는요. 얘를 대체하기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야, 표본 평균을 구하는 이유는요.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구하는 거고, 이 표본 분산을 구하는 이유는요. 모분산을 대체하려고. 야, 모분산을 구하려면 모평균도 구하려면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 그래서 보통 못 구한다고 얘네. 못 구하는데 나중에 이걸 추정하는데, 이걸로 다 얘를 추정하는데 얘가 필요해. 얘로 다 얘를 추정하는데 얘가 필요하다고. 근데 얘를 없잖아. 그래서 얘 대신 이걸 써요, 우리가. 그래서 얘의 목표는요, 얘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얘의 목표는 시그마 제곱과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더 가까운 값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걸 n으로 나눌 때보다 n-1로 나누는 게 무조건 더 가까워지더라고. 구해보니까, 예? 경험적으로 구해보니까요. n-1로 나눠야 이 값과 이 값이 더 비슷해지는 경향이 발생을 합니다. n-2도 아니야. n-1로 나눠야지 더 비슷하기 때문에 얘를 n-1로 나눠. 자, 네 가지 값이 나왔어요. 모평균, 모분산. 표본 평균, 표본 분산이라고 그래. 표본 평균은 변수야. 값돌이 값순이 누가 구하느냐에 따라 다른 값이 나오는 변수야. 그렇게 나올 확률이 존재해. 그리고 표본 분산은요. 구하는 이유가 얘 대신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얘랑 비슷해야 되는데 얘를 n-1로 나눠야 더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답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x바의 평균과 분산이에요. x바가 표본 평균 아니냐. 그래서 평균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야? 어떻게 평균의 평균을 구하냐고. 예? 얘는요, 기대값이라는 의미가 있죠. 정규분포에서는요, 대칭축이라는 의미가 있어. 선생님, x바가 확률 변수라고 그랬잖아. x바가 확률 변수라고 그랬는데, 이 x바값은요, 모평균 n이 있으면 비슷한 값이 나와. 얘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슷한 값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 이런 값은 나올 일이 없어. 표본 평균은. 예? 야, 모집단 애들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서 몇 개를 뽑잖아. 1000개를 뽑은 거야, 이거. 1000개를 뽑아갖고 평균을 냈으니까 그 값은요, 이 값과 비슷한 값이 나올 거라고. 그런데 딱 이 값이 꼭 나오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x바라는 값은요, 이 값이 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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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값들이 나올 확률이 존재하는데, 이런 값들이 나올 확률이 이런 식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 x바는요, n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클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작을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정규 분포 곡선이 x바의 확률 분포가 된답니다. 확률 변수니까 확률 분포가 존재하겠지. x바라는 건 확률 변수라고. 그래서 x바가 이런 값들이 나올 확률 분포가 존재한대요. 근데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면은요, 대칭축, 기대값이 존재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x바의 기대값이 모평균하고 같아진다는 뜻이지. x바의 기대값은요, 모평균하고 같아서요. 예. 그리고 이 x바의 확률 분포의 흩어진 정도는 이게 모집단에 흩어진 정도잖아. x바의 흩어진 정도는요, 얘보다 훨씬 적죠. 이렇게 이런 값이 나올 가능성 거의 없어져서 비슷비슷한 값들이 나온다고. 비슷한 값이 나온다고. m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요. 흩어진 정도가 확 줄어든. 모분산보다 훨씬 작다고. n으로 작아준 나눠진 만큼 작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어.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들을 기회도 없고요. 딱 이때 학기말에만 제대로 설명을 듣죠. 예. 아무튼 다음 시간, 다음 주 금요일날 선생님이 RPM 풀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2번 정도 들어줘도 지나치지 않아요. 예.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표준 편차도 얘기해야지. X바가 확률 변수니까 표준 편차도 있는 개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지. 그리고 세 번째. X바의 확률 분포. 확률 변수니까 얘의 확률 분포는 이렇게 된다고. X가 정규 분포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X가 정규 분포를 안 하는 건 이런 거야.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하고 섞어. 얘 40만, 얘 40만. 합치면 80만이 되겠지. 그제야. 걔네들의 키의 분포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나오죠. 초사의 평균, 고1의 평균. 이런 분포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섞어놓고 1000명을 뽑는 거야. 그 1000명의 표본 평균값은요. 이런 값들이 나오지 이런 값은 안 나와요. 이런 값이 나온 확률 분포가 이렇게 된다고. 물론 이 모집단 애들의 평균값 n이 존재하겠지. 그랬을 때 X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어도 X바는 확률 변수라고. 이 값이 나올 확률이 존재하는데 그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 곡선을 이룬다고요. 예? n 근처의 값이 나올 확률이 제일 세고요. 이쪽 2분의 1, 이쪽 2분의 1인 거라고. 그래서 X가 무슨 분포를 하던 대칭축에 있고 그 표준 분선이 있으면요. X바는요. 무조건 정규 분포를 해요. 물론 얘는 n이 충크일 때요. 충크는 충분히 크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여기서 한 1000개 이상이라고 보면 돼. 충분히 클 때는요. 정규 분포 m에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성질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반부예요. 오늘 공부할 내용. 여기까지가 전반부고요. 요 뒤에는 통계적 추정,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값 이거 몰라. 이것도 몰라. 이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X바가 딱 나왔어. 그럼 얘하고 비슷하게 모평균이 존재를 할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이 X바의 확률 분포를 보고요. 이 넓이가 0.99가 되도록 하는 요 값부터 요 값까지의 구간을요. 99% 신뢰 구간이라고 해요. 야, 이 안에 모평균이 이렇게 비슷하게 있을 확률이 99%야. 라고 해서 신뢰 구간이라는 걸 만들어요. 얘는 그냥 공식으로 만드는 거야. 이 공식에 얘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해. 근데 이게 없으면 어때? 이거 없으면 이걸로 쓰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선생님, 얘하고 그럼 얘의 관계는 뭔데요? 아무 관계 없어, 얘네들이는. 얘하고 얘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선생님, 얘가 얘랑 비슷하다며. 맞아. 얘네들이 비슷한 거고요. 얘는요, 표본 1000개가 흩어진 정도예요. 여기 그 그래프가 없는 거야, 지금. 사실 표본 이 1000개에 흩어진 정도를 표시하면 뭐 요 정도가 될 수 있겠지. X바가 얘가 나오면. 모집단하고 그냥 좀 살짝 비슷한 분포가 나와요. 확률 분포가. 그걸 나타내는 게 얘가 돼요. 얘 흩어진다고. 그래서 그래프를 안 그린다고. 야, 요 노란 그래프에 흩어진 정도가 나타내는 게 얘가 되는 거야. 표본의 확률 분포는요, 모집단의 확률 분포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 그 관심이 없어요. 표본이 어느 정도 흩어졌는지 관심이 없다고. 근데 표본 평균 X바는
모평균과 비슷한 값들이 나오는 정도가 모집단에서 모평균 근처의 값이 나올 것보다 훨씬 폭이 좁다고. 평균을 구했으니까. 그렇지. 평균을 구했으니까. 여러 명의 평균을 구했으니까 이 근처 값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확률이 이렇게 될 확률 분포라고. x바가 이 값 근처가 나올 확률 분포. 그러니까 폭이 굉장히 좁죠. 그래서 x바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게 이건 거야. 이 값이 거야. 예. 아무튼 그래서 x바가 나오면은요, 이렇게 구간을 구해서 우리는 이걸 실내 구간이라고 해서 이 뒤에서 구하게 돼요. 예. 자, 아무튼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이러 가보는데 문제를 풀어도 이해도가 높아지지는 않기는 해요. 자, 아무튼 요 내용에 관해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번. 자, 670번 보겠습니다. 670번. 자, 670번에 보니까 정규 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2x x 바의 제곱의 기대값을 구하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기 써 있는 x가 정규 분포 10의 2의 제곱을 따르면 여기서 뽑은 표본 몇 개에 대해서 이 표본 몇 개에 x 바값이 나올 기대값은 모평균하고 똑같다고. 기대값은 얘랑 똑같다고. 야, 얘네들의 x바를 구하면 이 값은 이 값이 다 나올 수 있는데 그 값이 나올 기대값. 기대값은 10인 거야. 모평균하고 똑같은 거야. 그리고 vx반 얘는 2의 제곱이 아닌 거죠. vx반은요 훨씬 폭이 좁잖아. 그래서 분산은요 요거로 나눠줘. n으로 나눠줘. 몇 개 뽑았다 그랬니? 표본이 2라 그랬으니까 표본의 개수 2로 나눠서 얘는 2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 분산 더하기 평균의 제곱을 하면 되는 성질이 있죠. 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이같이 적어서 얘는 2고요. 얘는 10이니까 102. 그래서 102가 나오는 거야. 네, 이렇게 구해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671번 하나 풀고 갈게. 671번. 자, 671번 보니까 모평균이 36이야. m이 36이야. 모 분산이 2가 된다. 그러면 2x 반은 n, vx 반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이 표본의 개수가 몇 개? 크기가 18이래. 그럼 일단 얘는 얘랑 똑같으니까 36이고 얘는 18분의 시그마 제곱 2가 되는 거야. vx 반은. 근데 구하라는 게 뭐니? 2x 반은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어. 얘는 9분의 1이니까 예. 표준 편차 3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얘랑 합해서 36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얘를 그냥 공식으로만 구하지 말고요. 의미를 자꾸 생각해 봐야 돼. 머리 아프고 이해가 안 돼. 자꾸 생각해 봐. 선생님 다음 주 금요일에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요.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유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 자, 674번. 모집단이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모집단의 확률 분포예요. 1, 2, 3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 4분의 1. 여기 a면 얘는 당연히 4분의 2겠다. 그죠? 그럼 이 표를 보고 훗다. 2x를 계산하면 간격이 일정하고 확률이 대칭이면 얘가 2x 평균 m이 되는 건데 예.
얘가 2x죠. 그럼 2x제곱 1, 4, 9를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4분의 1, 8, 4분의 18 맞지? 2분의 분산 2x 어떻게 하더라? 이거 2분의 9 빼기 이거의 제곱 분산이 2분의 1이 나오겠다. 그죠? 그 다음에 뭘 구하라고 그러니? 거기 보니까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할 때 x바의 평균 구합니다. 표본이 4개일 때 x바의 평균과 x바의 분산을 구하래요.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이 x바는 m하고 똑같고요. 이 vx바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얘는 표본이 몇 개라 그랬어? 4개라고 했으니까 얘는 똑같이 얘가 되고요. vx바는 얘를 얘로 나눠주니까 4분의 2분의 8분의 1이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걸 일단 여기까지 구해놓고 구하는 거야. 이거. 예? 이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자, 밑에 문제는 똑같죠. 예. 677번. 실수하기 좋은 문제예요. 자, 1, 2, 3. 이렇게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추출할 때 그 4개의 공의 평균을 x바라고 하세요. 그랬을 때 2x바, vx바를 구하래요. 자, 여기서 4개를 꺼내서 평균을 구하면 1이 나올 수도 있고 1점 얼마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죠?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얘는요. x의 확률 분포를 써. 1이나 2나 3이 나올 확률이 7분의 2, 7분의 3, 7분의 2야. 그러면 2x는 구간의 길이가 일정하고 확률이 대칭이니까 이 값이 2x고요. 2x 제곱을 1, 4, 9 곱해 7분의 2, 12, 18 7분의 32가 되니까 vx는 어떻게 돼? 이거 7분의 32에서 2를 제곱해서 빼면 얘는 4니까 7분의 28, 7분의 4가 나오겠다. 그치? 그런데 여기서 몇 개를 뽑아서 평균을 낸다 그랬어? 4개의 공을 추출한 평균을 x바라 그랬잖아. 그러면 n이 4일 때 x바의 평균과 x바의 분산은요. 그냥 이걸로 구하는 거라고. 이걸로. 예. 이 x바는 얘랑 똑같고요. v의 x바는요. 7분의 4를요. 표본의 개수 4로 나눠서 7분의 1이 되는 거랍니다. 예? 무조건 이걸 구한 다음에 이 공식에 의해서 예, 얘네들을 구해주는 거야. 얘네 직접 구하는 게 아니야. 얘네를 구하려면요. 이걸 구해서 구한다. 얘네를 구하려면요. 이걸 구해서 얘네들을 구해주는 거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일단 세개 유형 딱 풀어보시도록 하세요. 세개 유형. 자, 좀 전에 우리 m은 어떻게 구한 거야? m은 2x라 그래서 2x라 그래서 2x로 구하면 m이 되는 거지. 그래. 시그마 제곱은 vx라 그래서 2x 제곱 빼기 2x의 제곱을 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x바를 구하라는 문제 안 나와. S 제곱을 구하라는 것도 안 나온다고. 예. 물론 학교 선생님이요. 이 S 제곱을 구할 때 n-1로 나누는 걸 뭐 강조하시면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문제집에 없어. 이 문제가. 얘네 구하는 게 아니야. 얘네 구하라고 안 한다고. 얘는 확률 변수니까 구할 의미가 없는 거야. 뽑을 때마다 달라지는데 뭐.
구하라는 게 안 나와? 근데 뭘 구하라 그래? x바의 기대값을 구하여라. x바의 분산을 구하여라. 그럼 얘는요 공식으로 구해주는 거죠. 공식으로. 얘는 2x하고 똑같은 거고 얘는 vx를 n으로 나눠준 거하고 똑같이 나온다고. 그래서 위에 구한 이거를 이용해서 공식으로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았지? x바를 구하는 게 아니라고. x바는 공식에 의해서 2x, vx를 구해서 구해줘야 되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4번 문제는 이거죠. 아까 설명한 거. x가 정규분포든 정규분포가 아니던 평균과 분산은 존재해요. 정규분포가 아니어도 평균과 분산은 존재해. 그랬을 때 x바는 무조건 정규분포를 한다고. x바라는 확률 변수는요 무조건 정규분포하는 성질이 있다고요. x가 정규분포 아니어도. 예? 그래서 얘의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얘의 확률을 이걸로 다 구하는 거야. 이걸로 구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거기 보니까 680번 문제. 자, 680번 문제를 보니까 어느 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는 평균이 65,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이 학교 학생의 모집단 전체는요, 모집단 전체는 정규분포 65에 5의 제곱을 따른다고 돼 있어요. 뭐가? 몸무게가. 그죠? 이 중에서 몇 명을 뽑았니? 25명을 뽑아서 요 25에 x바를 구하라고 안 한다고. 뽑을 때마다 달라지니까. 그랬을 때 하여튼 이 x바를 뽑았다면 이 x바는요 무조건 정규분포 한다고요. 예? 대칭 축이 얘랑 똑같아. 65. 분산은 얘를 이걸로 나눠준 1의 제곱이 되는 거지. 자, 얘를 같이 그려보면 x의 확률 분포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런데 이 x바라는 평균의 확률 분포는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 대칭축이 65로 똑같은데요. 흩어진 정도 훨씬 적다고.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돼 있어? x바가 몇부터 몇까지? 64 이상, 65, 66 이하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나왔지. 그럼 이 노란 거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걸 다 표준화해. 65 빼고 1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부터 1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얘는 0.34의 2배인 0.68이 되겠지. 예? 그래서 x바의 확률 분포를 만들어서 이렇게 x바의 확률 분포를 만들어서 얘로다 표준화해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정규 분포하니까. 예. 다음 유형을 갑니다. 문제 풀리는 게 이거 이해하면 앞에 풀었던 거랑 똑같아. 예. 다음 페이지 문제도 마찬가지로 684번. 684번 보니까 x가 정규분포 250에 18의 제곱을 따른다. 그럼 얘 모집단이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대칭축이 250이야. 그런데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표본 평균 x만을 구했어. 그럼 얘는 정규분포 250에 루트 n분의 18의 제곱. 제곱 안에 넣느라고 루트 n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정규분포를 하게 되는 거지. 다른 요런 정규분포를 하게 되는 거야. 표본 평균값이 이런 값이 나온 확률 분포는. 예. 그런데 p x바가 얼마? 25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0668이 됐대요. 그럼 얘는 이걸로 다 표준화를 해주면 z가 이거 빼고 이걸로 나눠주니까 이걸 빼면 3인데 그걸 루트 n분의 18로 나눠주게 0.0668이 돼야 돼요.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에서 요 넓이가 0.0668이니까 요 넓이는요 0.4332가 돼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돼요? 표에서 보니까 0.433이면 여기 1.5죠? 그래서 요 값 요거 위에
위로 올라가면 18분의 루트 n이 되지. 얘가 그러면 6분의 루트 n이 1.5가 되는 루트 n 값은 9가 되고요. 얘는 81이 되겠다. 이렇게 얘로 표준화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예. x바의 확률 분포를 만들어서 예, 풀어주면 되겠네요. 687번도 마찬가지. 687번. 예. 687번도 예.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형광 등의 수명은 평균이 2,000, 표준 편차가 200이 정규 분포를 따냈네. 모집단이 정규 분포 2,000에 200의 제곱을 따르는데 예. 얘는 모집단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런데 거기서 100개를 뽑아낸 거죠. 100개를. 그래서 100개의 평균을 구하면 그 100개의 평균이 변수라고요. 이런 값들이 나올 확률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걸 식으로 나타내면 정규 분포, 대칭축은 똑같고 흩어진 정도가 얘를 100으로 10의 제곱으로 나누면 20의 제곱이 되는 거지. 표본의 개수니까 100개니까 100으로 나눴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 x바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08이면 k가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표준화해야지. 얘는 이걸로다 2000 빼고 20으로 나눠줘. z k 빼기 2000 나누기 20 이게 0.08이 돼. 그죠? 그러면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표준 정규 분포에서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은 이 넓이가 0.08이면 요 넓이는 0.42가 되니까 요 넓이가 0.42가 되는 이 값을 구해서 부호 바꿔주면 얘가 되는 거지. 예? 예. 이 값이 얼마야? 0.42가 되는 거기 1.4라고 돼 있잖아. 예. 마이너스 1.4겠다. 그죠? 그래서 이 값이 20분의 k-2000 마이너스 1.4 예, 그래서 k-2000은 마이너스 28 k는 2000 빼기 28이니까 1962가 70인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알았지? 그래 풀어봐. 여보세요. 자, 그 다음은 자, 세 번째 모평균의 추정이다. 모평균의 추정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 x 바란 값을 구하라고는 안 한다 그랬지. 그래서 x 바를 구했더니 얼마가 나와 이렇게 가르쳐 줄 거야. 그래서 x 바가 나왔어. 그랬을 때 모평균 m하고 이 x바는 비슷하거든? 비슷한데 얘보다 모평균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런 구간을 잡아요. 그래서 요 안에 모평균이 이 안에 어딘가 있을 확률이 99%야. 또는 95%야. 이런 식으로 모평균을 추정을 하겠네요. 이걸 추정하는 방법은요, 철저하게 공식으로 합니다. 첫 번째,
2분의 L이라는 걸 구해요. 2분의 L이란 요 길이를 2분의 L. 요 길이를 L이라고 하거든? 근데 2분의 L을 구하는 방법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돼요. 예. 자, 얘하고 얘는 알 거야. 얘는 모표준 편차, 얘는 표본의 크기야. 그리고 K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K는 저 K 값은 신뢰도가 이렇게 알파라고 주어지면 요 넓이가 알파가 나오는 그러한 K 값을요 여기다 갖다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K 값하고 루트 N 시그마를 이용해서 요 2분의 L을 만들어서 두 번째 X 바에서 2분의 L을 빼고 2분의 L을 더하고 그래서 요 안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알파가 된다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알파가 된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철저하게 공식으로 저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유형 세 가지가 있어서 보도록 할게요. 유형 7번 문제 보니까 690번. 자, 어느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의 무게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0.6. 모평균이 M이래요. 모평균이 M이고 그리고 모표준 편차가 0.2라고 가르쳐줬어. 그런데 표본을 몇 개를 뽑았어? 400마리. 400마리를 뽑아갖고 그 400마리들의 몸무게의 평균을 구했더니 3.5가 나왔단 말이야. 이 양계장에 닭이 엄청 많겠지, 그죠? 몇만 마리 있을 겁니다. 그 중에 400마리만 뽑아갖고 400마리의 몸무게의 평균을 구했지 3.5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 양계장에 있는 그 엄청 몇만 마리의 몸무게의 평균을 추정하라는 거야. 그거는 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근데 그거를요 몇 퍼센트로? 95%로 추정을 하래요. 95% 신뢰 구간을 구하랍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구해야 되는 게 다 나와 있어. 얘만 빼고. 요 넓이가 0.9가 나오네. K-K. 이 값을 구해야 돼. 요 넓이가 0.9가 되려면 여기는 0.475가 되면 되겠지. 그렇죠? 예. 근데 거기 표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야, 얘가 1.96이고 얘가 마이너스 1.96이면 이 넓이가 0.95야라고 거기 괄호치고 써있지? 그렇죠. 그럼 K가 1.96이 될 거야. 그래서 1번. 2분의 1은 K 곱하기 루트 N분의 N이 얼마였지? 400. 루트 N은 20. 그리고 시그마는 0.2. 요걸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약분하고요. 얘는 얼마가 돼? 10분의 0.1이니까 100분의 1. 그래서 여기다 100분의 1을 곱하면 요 값이 되겠다. 그죠? 0.0196. 그리고 두 번째 이 3.5에서 이걸 빼면 3.4804가 되고요. 이걸 더하면 3.5196이 돼서 얘가 95% 신뢰 구간이 되는 거야. 어디냐? 이렇게 구하면 돼. 이걸 이렇게 표기하고 돼. M이 있을 구간은 3.4804에서 3.5196이야. 책에는 아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표기해도 무방하겠다. 나 이게 편해서 이렇게 합니다. 예. 자, 693번. 693번은요. 어느 몸에서 자란 벼 이삭의 나달의 개수의 평균이 M이래. 모평균이 M이야. 근데 몰라. 모평균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논에서 자란 100개의 이삭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평균이 X바가 100이 나오고 표준 편차가 20이었대. 근데 여기서 말하는 표준 편차는요. S를 얘기하는 거야. 얘를 99로 나눈 거야. 99로 나눠서 S를 구했어. 왜 이걸 구했냐면 이걸 모르니까. 이 앞에 문제는 이걸
아니까 이걸 바로 썼는데 이거 모르니까 표본 표준 편차를 99개로 나눠갖고 20이라고 구한 겁니다. 근데 전혀 상관없는 게, 야, 이거 할 때 얘를 모르면 요 자리에다가요, 요 자리에 S를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는 거야. 얘가 없으면 S로 하면 돼. S라는 값 자체가 시그마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 값이거든. 그래서 시그마 대신에 S 집어넣으면 돼요. 그 자리에만. 그래서 일단 얘는 몇 퍼센트 신뢰 구간이야? 95%. 그럼 또 똑같이 요 넓이가 0.95가 나오는 거야. K 값을 구해야 되는데 거기 밑에 가로친 걸 보니까 이번에는 얘가 2라고 줬네. 문제마다 이렇게 다르게 줘요. 예? 문제에서 이번에 2라고 줘서 거기 보니까 이번에 K 값이 2인 거야. 일단 2분의 L은 K 곱하기 루트 N. N이 100이니까 루트 N을 써. 시그마가 없으니까 S 20을 집어넣으세요. 4가 되는 거지. 2분의 1. 또 두 번째. 이 X바에서 얘를 빼. 96부터 104까지가 95% 신뢰 구간이 되겠습니다. 예, 문제에서요. 모표준 편차를 가르쳐 줄 때도 있고요. 표본 표준 편차를 이렇게 가르쳐 줄 때도 있는데 상관없어. 같은 값이야. 알았지? 얘는 최대한 쟤랑 비슷하게 맞는 값이니까요. 둘 다 주어지면 얘를 써야 돼.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이 값을 그 자리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시그마 대신. 네. 자,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뒤로 넘겨보면 696번. 696번은요.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독서량은 평균이 N. 무평균이 또 N이야. 무평균이. 몰라. 무평균이 얼마나. 추정할 거야. 그리고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가 5라고 준 거예요. 예. N명은 이미 추출했대. 표본 개수가 이거 N을 구하라는 거네. 표본 개수를 N으로 했어. 그랬더니 X바가 13.2가 나왔다. 그랬을 때 99% 신뢰 구간이 신뢰 구간을 구하라야. 근데 이걸 구했더니 신뢰 구간이 12.34에서 14.06이 나왔다고 되어 있네요. 예? 예. 자, 그러면 얘는요. X바가 13.2잖아. 그죠? 거기다 얼마를 더한 거야? 13.2 더하기 0.8. 아니, 얼마니? 0.86을 더한 거구나. 그죠? 그래서 2분의 L이 0.86이 나왔다는 소린 거야. 그런데 99% 신뢰 구간이라면 여기가 0.99가 되는 K 값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 괄호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예. 여기가 0.495가 될 때 여기가 2.58이라고 나와 있네. 그죠? 반쪽만 줘서 이게 2.58이 나온 거야. 그래서 K는 2.58. 그리고 N은 몰라. 루트 N분의 시그마. 예, 5가 얘가 나왔다. 여기서 N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자리 바꿔줘. 루트 N을 0.86분의 2.58 곱하기 5인데 이거 당연히 약분이 되겠지. 얼마니? 3이네. 그지? 이거 약분하면 3이에요. 그래서 루트 N이 15다. N은 225지 뭐. 저 공식대로 그냥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K값만 잘 구해주면 별로 어려울 거 없을 거예요. 네, 시간 줄 테니까 후딱 풀어보세요. 자, 마지막은 신뢰 구간의 길이예요. 네 번째는. 자, 신뢰 구간의 길이는 좀 전에 어떻게 했어, 얘는?
우리 x바를 딱 구해갖고요. x바가 주어지지.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뭐 2분의 l을 구해갖고 x바에다 그걸 더하고 빼서 실내 구간을 만들었잖아. 그래서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요. 요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x바하고 상관없이 요걸 두 배 하면 돼.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L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 두 배를 하면 이걸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요. 짧을수록 유용해요. 이게 너무 길면은 어떤 판단을 내기 힘들어요. 이게 짧은 게 좋다 얘들아. 그런데 여기는요. 조절 가능한 게 있고 조절 가능하지 않은 게 있어. 얘하고 얘는 고정된 값이야. 모표준 편차 변하지 않아. 2도 변하지 않아. 근데 얘네 둘은 변화를 줄 수 있죠. 근데 이걸 작게 만들려면 K하고 L은 어때? 정비례 관계 있어. 그치? K하고 L 정비례야. 그래서 K가 줄어들어야 L도 줄어드는데 K가 줄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도가 줄어들어야지. 신뢰도를 줄여야지 K가 작은 값이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락이 걸려있어. 얘는 미니멈이 95%야. 0.95보다 작은 신뢰도를 우리는 사용하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 0.5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신뢰도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L을 줄이는 데는 한도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N하고 L, 루트 N하고 L이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얘가 커지면 얘가 줄어들겠다. 그치? 그래서 루트 N이 커지면 L이 줄어든다. 얘가 2배가 되면 얘는 2분의 1배가 되겠지. 그래서 딱 반비례 관계니까 얘가 2배 되면 2분의 1배, 3배가 되면 3분의 1배가 돼요. 그런데 얘를 조절을 하려면 n을 키워야지. 그죠? 얘가 루트 n이 2배가 되려면 얘가 4배가 되고요. 루트 n이 9배가 되려면 3배가 되려면 얘가 9배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로 실내 구간의 길이를 우리는 구하고 조절할 수 있겠네. 자, 이제 여기 유형이 5개 있는데 그냥 한 방에 가도록 할게요. 자, 699번. 자, 699번 문제를 보니까 어느 회사에서 생산한 비타민 음료 한 병에 비타민 C 함유량은 표준 편차가 5다. 얘는요, 시그마가 5라고 준 거예요. 표본을 몇 개? 400병을 추출했어. 그런 다음에 99% 실내 구간을 만들 때 실내 구간의 길이를 봐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L을 의미하는 거야. L. E 곱하기 K. 99%일 때 거기 K 얼마로 하라고 되겠니? 2.58로 하라고 밑에 적혀있지. 괄호에 K는 2.58 곱하기 N이 400이니까 루트 N은 20. 그 다음에 시그마는 5. 이거 풀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얘는 1.29가 나오겠네. 그래서 맞나? 1.29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유형 보러 갈게요. 702번. 분산이 4인 정규 분포. 얘는 시그마가 2네. 분산이 4니까. 크기가 N이. N은 안 가르쳐줬어. 그리고 모평균 M을 95% 실내 구간을 만들었더니 실내 구간이 얘가 나왔대요. 그런데 B 빼기 A가 2보다 작거나 같도록. 야, 지금 B 빼기 A는요, 요 길이를 의미하니까 얘는 L이 2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라는 소리야. 그럼 L을 2 곱하기 K는 얼마니?
당연히 95%면 1.96이라고 나왔다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구한 것이 2보다 작거나 이걸 풀라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약분하고 루트 n은 크거나 같다. 얘네 둘이 곱하면 3.92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얘는 4-0.08의 제곱이 되겠지. 그죠? 그럼 이걸 계산하면 16 빼기 둘이 곱하고 2배 하니까 얼마야? 0.64 플러스 얘는 제곱하면 0.0064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이 값은 얼마예요? 15.3664가 돼. 그래서 n은 15.3664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n은 16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거 제곱할 때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다 얘들아. 이렇게 제곱을 하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16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705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배터리의 수명이 표준 편차가 50이래요. 그러면 역시 시그마를 50이라고 준 거야. 그런 다음에 배터리 중 64개를 뽑았대. 그래서 신뢰도 알파로 추정했대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뢰 구간의 길이가 25가 나와요. 네. 알파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얘는 L을 2 곱하기 K를 구해야 돼.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게 25가 됐다는 거잖아. 그죠? 그럼 요거 약분하면 4가 되고 요거 넘어가서 2 곱하고 50으로 나오니까 K가 2면 신뢰도가 얼마인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K가 2일 때 신뢰도는 어떻게 구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일 때 요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거기 이 값 있는 데를 찾아봐요. 2일 때 0.48이네. 요 안쪽 넓이가 0.48이니까 0.96 96%가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알파 퍼센트라고 돼 있으니까 알파는 96이 답이 되는 거야. 96이.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세요. 자, 710번 먼저 보겠습니다. 710번. 자, 710번 보니까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할 때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기억. 신뢰도를 낮춘다. 알파를 낮춘다. 표본을 크게 한다. 그건 뭐야? 야, 알파를 낮추면 신뢰 구간의 길이 줄어들고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줄어들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L이 줄어들겠다. 그죠? 그래서 기억은요? 맞았어요. 신뢰 구간의 길이가 줄어든다가 맞네요. 니은은요? 신뢰도를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는데 알파를 낮추면서 표본도 작게 하는 L은 몰라 어떻게 되는지. 얘랑은 비례고 얘랑은 반비례잖아. 그죠? 근데 둘 다 낮춰버리면 어떻게 튈지 모르지. 야, 얘가 낮추면 얘도 줄어들고 얘가 늘어나면 얘가 줄어들어서 얘는 일방향인데요. 둘 다 낮춰버리면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니은은 무조건 틀렸습니다. 그다음 디귿.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아진다. n이 작으면 L이 줄어든다. 틀렸다고요. 얘네들은 반비례 관계라고. n이 커져야지 L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요 관계를 아느냐고 물어본 문제가 돼요. 요 관계를 아느냐고 물어본 문제예요. 자, 마지막 유형 708번을 보면요. 708번. 얘는요. 자, 우리가 실내 구간을 만들 때 X바가 있어. 얘를 기준으로 2분의 L, 이쪽에 2분의 1을 L을 해서 모평균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모평균과 표본평균은 차이가 있겠지.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랬을 때 모평균 빼기 표본평균의 이걸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라고 해. 모평균 표본평균의 차. 이거의 최대값은요 2분의 1이죠. 모평균하고 표본평균은요 가장 차이가 크게 나도 2분의 L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야. 그래서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의 최대값은 2분의 L이 되는 거네. 예, 그걸 이해해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708번 보니까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708번에 보면 일단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5래요. 크기가 n이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실내도 99%. 자, 99%는 K는 얼마야? 밑에 보니까 3이라고 돼 있다. 그죠? 예. 그랬을 때 무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가 1 이하가 되도록 하래요. 그 말은 2분의 L이 1 이하가 되라는 뜻이 되는 거야. 알았지? 예. 그러면 2분의 L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걔가 1 이하가 되도록 하라는 소리지. 그죠? 양변에 루트 N을 곱해서 루트 N은 1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N이 225보다 크거나 같다. N의 최소값은 225가 되겠습니다. 알았지? 예, 이런 문장이 나오면은요, 그걸 모평균과 표본평균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차이가 2분의 1이 1보다 작거나 같다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 여기까지 훅딱 푸시고, 예, 테스트는 정각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7시 정각에. 7시 10분에 시작하자. 다 보고 채점 받고 트레이닝 고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